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풍수만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보가 된 하늘공원, 비보 풍수가 된 하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상암동에 있는 그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있죠.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텐데요. 여기가 그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아주 쓰레기장, 그리고 그것은 또 석유 비축 기지가 있었고 또 수돗물 정수장이 있었고. 그럼 어쨌든 이곳은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이 물은 그 얕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이제 낮은 데가 돼가지고 또 이 물이 항상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곳에는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그만큼 맨날 질었어요. 그 땅이. 그리고 그 황토질이 돼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다가 우리가 1978년도서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우리 서울시에서 버린 쓰레기를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 하늘공원이 15년간 우리의 서울의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그 높이가 무려 100m. 엄청나게 높죠. 100m. 그리고 넓이는 27만 평, 길이는 2.4km. 엄청난 쓰레기로 그런 그 공원이라는 걸 얼마나 높으면 또 하늘공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공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명을 또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불러오는데요. 이 쓰레기 매립장이 풍수적으로 그 하늘공원의 풍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라는 것은 동쪽과 남쪽으로는 좋은 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기가 빠지는 것은 그 마포구 상암동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기가 빠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울이 중심이죠. 서울이 아주 중요한 핵심 중심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기가 서쪽으로 상암동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빠진다는 것은 재물도 빠질 수 있지만 화목도 빠지고 우리 서울에 좋은 것이 자꾸 나쁜 쪽으로 나쁘게 된다는 겁니다. 기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나빠지는 길을 하늘공원이 막아줬기 때문에 길을 막아줘서 흉을 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km를 여러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높이 100m 정도에다가 2.4km 쫙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하는 일이 그 뒤로 많은 발전을 했다. 그 이어서 우리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로 그 하늘공원을 막아놓고 지금 상암동이 엄청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20층에서 50층 높이 그 빌딩이 한 30-40개가 있고요. 거기에는 각 방송국이 다 있죠. SBS, MBC, YTN, 아마 KBS 거기 있는 것 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다 있고 거기에 또 우리 벤처 사업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과학적인 그런 개발하는 그런 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상암동의 발전은 바로 서울공원의 길을 막아줘서 거기가 이제 부자타가 됐다. 좋은 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풍수적으로 다시 길지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보답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 이 풍수학적으로 이걸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쓰레기를 버린 것이 그게 공원이 됐다. 이렇게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건데 풍수로적으로 이걸 연구해 보니까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풍수만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홍보를 좀 바라고요. 자, 이번에 풍수만설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남산이 왜 중요한가? 오늘 주제는 서울의 남산이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남산은 안 가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다 가보셨을 테고요. 남산만 올라가면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아주 일단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이 서울의 남산의 그 풍수적인 형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풍수 형상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이 풍수적으로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도 있고 동물의 형상도 있고 또 식물의 형상, 또 고기 종류의 형상. 그러니까 이 풍수적으로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명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당.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다 명당입니다. 무슨 형, 금계 퍼란형, 장군 대자형, 선인 독서형, 이런 형상으로 됐다는 것은 명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은 수만 가지가 있는데요. 그 형상의 풍수적 의미라는 것은 그만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산은 어느 곳인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산은 지적 측량점입니다. 지적 측량점. 그러니까 측량 중심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여러분들의 땅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측량 중심점이 남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땅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러분의 땅들이 모두 서울 남산에서부터 측량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남산에서 사방 40리, 남산에서 사방으로 16km씩이 다 보입니다. 남산에서.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저기 하남 쪽까지 보이고요. 또 서쪽으로는 어디야? 부천까지도 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남산이라는 것이 참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방으로 40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풍수학적으로 그 남산은 무슨 형상인가 하면은요, 꽃 피는 형상입니다. 그건 무슨 꽃이냐? 풍수 용어로는 모란 반개형입니다. 모란 반개형. 그런데 사전에 보면 모란이 아니라 목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모란 반개형을 사전에는 목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란 반개형. 그러니까 모란꽃이 반점 핀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은 꽃봉우리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왜 그게 남산이 모란 반개형인가 하면은,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주변에 그 산이 둘러쳐 있죠. 그 산이 뭐냐면 전부 다 그 꽃잎입니다. 꽃잎. 그 산을 보면 꽃잎이, 봉우리가 남산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 그 산의 봉우리가 제가 세어보니까 약 한 150개 이상 되더라고요. 엄청난 그런 꽃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상으로는 꽃잎이지만 풍수로서는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이것이 귀성 작용을 합니다. 귀인이 나오는, 귀한 인물이 배출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이 또 부자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산을 중심으로 그런 꽃잎이 둘러쳐져 있다는 것은 화목을 말해줍니다. 화목.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산은 모란 반개형, 꽃이 반쯤 핀 형상이다. 그럼 왜 하필 반쯤 핀 거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완전히 꽃이 핀 거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지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구자를 좋아했어요. 구자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구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10이라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10은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밖에 없지만 구는 희망이 있듯이 반쯤 핀 것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 계속 피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반개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그래서 모란 반개형이다. 완전히 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산은 이제 꽃봉오리 위치고 모란 반개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남산에는 꽃이라는 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남대교에서 보시면 아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남대교에서 보면 이 한강물이 그 남산에 물을 주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꽃봉오리는 물이 있어야 항상 꽃이 이렇게 핀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꽃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이 마를 때까지는 물을 주고 있다. 그 꽃봉오리는 항상 생생하게 피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2011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우리 문화가 되는 우리 문화 상징이 되는 100가지를 각 분야별로 이 다큐로 제작을 해가지고 3개의 방영대가 있습니다. 당시에 풍수지는 제가 그것을 다 구상을 해가지고 그 방송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때 어디서 제작했냐면 아리랑 TV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리랑 TV가 우리 이제 국제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아리랑 TV에서 100가지를 제작했을 때에 풍수지리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제작을 해서 문화상징 100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방송에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